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며 한미일 협력을 굳건히 하는 사이에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정치부 이준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이 시간에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 등을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네. 그럴 사이도 없이 오늘 북한 관련 큰 뉴스가 들어왔어요. 네네. 우선 대통령실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는데 북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다른 회담 때와는 다소 이례적으로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이라고 하는데요.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정책실장이 모두 총동원이 됐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가장 이목을 끈 발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연이어 치러진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단순히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 등에 기반한 그래서 서로 요구 사항이 맞아서 그저 좋아서 이루어진 이런 단순한 협력 증진이 아니라 북중러의 동맹 강화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리 알고 있었다. 네, 대통령실은 이번 김정은 그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북한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중러 간의 동맹 강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내의 갈등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은 늘 열려 있다. 이번 한미 정상간 회담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발판도 마련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특히 아직 세부적인 공간, 시기,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향후에 남북 채널을 여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상회담 이야기도 잠깐 짚어보죠. 이 기자는 이번에 한일 한미 그 정상회담을 근접해서 취재했잖아요. 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한미 모두 양국 정상에 매우 우호적인 그런 마음 상태로 회담에 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리더는 트럼프 대통령뿐이다 라면서 네. 자신의 힘만으로는 남북 관계의 경색을 풀기가 어려우니 쉽지가 않으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것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북한의 골프장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피스메이커가 되시면은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운을 맞추는 등 이런 발언들을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던 경험, 대화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회담을 또 공식적으로 가졌던 이런 경험 등을 언급하면서 시기를 특정해서 말하진 않았지만 올해에는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좀 적극적인 그런 제스처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는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 속에서 협력의 공감대를 더욱 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외교가 이전과 같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저녁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른바 CSIS라고 불리죠. 초청 강연에 나섰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렇게 협력을 했기 때문에 네. 안미 경중이라는 노선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미중 간 갈등이 현재와 같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가능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의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또 미국이 정책이 굉장히 명확하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나누는 그래서 이 공급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견제하고 경쟁하고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심화가 됐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을 편하게 하기 어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네. 특히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을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서 상당한 거리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노선은 정해졌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수위로 외교에 나서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미 대화의 돌파구는 최근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남북 관계가 다소 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의 역할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는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죠. 네.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제 APEC이라고 하는데요.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펼쳐지게 될 것이냐. 그리고 만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그 풀기자단이 이제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주석도 오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을 했는데 올 경우에 이 네 명이 조우하게 된다면은 올해 아마 세계 최대 외교 이벤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강훈식 비서실장은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부를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 정세가 현재 상황이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점도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미국과의 협상도 이제 크게는 일단락이 됐지만 아직 계속 진행 중이라는 상태라는 점에서 대미 외교 또한 상당한 노력을 또 상당한 기간 동안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중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